CPI가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와가지고 시장에 충격을 한 번 더 받은 것 같아요. 네, 뭐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와가지고 시장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1% 하락, 나스닥이 3.2% 하락, S&P 500이 1.6% 하락했습니다. 강세 종목을 보면은 에너지 업종이 괜찮았는데요. 엑스모빌이 2% 상승, 마라톤 오일이 3.2% 상승, 헬스가 3.7%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로블록스가 3.3% 상승했고요. 소파이 테크놀로지가 4.6% 상승, 솔리드 파워가 5.8%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목 중에서 일렉트로닉 아츠가 있는데 8% 급등을 했는데요. CS증권에서는 비디오 게임 프랜차이즈가 긍정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4월 CPI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년 대비 8.3% 상승했는데요. 지금 예상치로는 8.1%였습니다. 전월 대비로도 0.3% 상승했고요. 예상치로는 0.2% 상승이었습니다. 근원 CPI는 전년 대비 6.2% 상승했는데 예상치는 6% 상승, 6%였고요. 그다음에 전월 대비로는 0.6% 상승했고 예상치로는 0.4%였습니다. 지금 식료품 가격이 전년 대비 9.4% 상승해서 굉장히 좀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전월 대비로도 0.9% 상승했습니다. 식료품 가격이 좀 많이 오른 것은 계란 가격 때문에 지금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계란 가격이 전월 대비 23% 폭등했습니다. 조류 독감 영향 때문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조류 독감 때문에 암탉이 10% 정도 폐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주거비가 5.1% 상승했는데요. 91년 3월 이후 최대폭 상승입니다. 그 다음에 항공운임도 18.6%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75bp 금리 인상 필요치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말 기준금리는 3.5%를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회 50bp 인상이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프리스 증권에서는 4월 CPI로 판단할 때 75bp 금리 인상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 고점에 이르렀다는 신호는 지금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 연준이 몇 번의 회의에서 75bp 금리 인상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스케뱅크에서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3.5%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국채 금리 고점은 6개월 전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년 말서부터는 다시 금리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23년도에 경기 침체 우려가 금리에 반영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지금 징후가 굉장히 짙어졌네요. 네, 그렇게 되면서 투자자들은 설왕설래 속에서 일단은 매도하고 보자라는 포지션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던 심리가 또 많이 흔들렸던 요즘의 흐름이었습니다. 8.5가 나왔잖아요, 지난달에. 네. 그리고 뭐 이게 뭐 떨어졌다고 할 만한 수치도 아니었어요. 이게 정점을 찍었으면 차이가 조금 많이 나야 되는데 별반 차이가 없었고, 지난달에 이렇게 높았던 거는 에너지가 주범이었는데 에너지 가격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다른 쪽으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말씀해주신 이제 먹는 것들 그리고 좀 주거비라던가 서비스 쪽, 이쪽에서 이제 또 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게 문제다라는 분석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정말. 맞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뭐 에너지 가격은 조금 소폭 하락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주거비가 문제인 것 같아요. 주거비랑 서비스 이쪽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주거비는 쉽게 안 꺾입니다. 이게 주거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항공모함 같아가지고 오를 때도 천천히 오르고 한번 이제 가속이 붙으면 계속적으로 오르고 내릴 때도 아주 서서히 내리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플레 계속적으로 높게 나올 것이다라고 좀 그렇게 시장을 해석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8.5%에서 8.3%로 지금 소폭 지금 둔화되기는 했지만 CPI가 그건 뭐 기저효과라는 지금 얘기도 있고요. 지금 4월 CPI, 근원 CPI의 CPI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6% 상승했는데 지금 3월에는 0.3%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해서 그거를 웃돌았기 때문에도 여전히 뭐 안 좋은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인플레 정점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은 그렇게 보기 힘들겠어요? 그렇죠. 뭐 0.2% 빠진 걸 가지고는 뭐 고점 찍었다고 할 수는 없고 소폭 아주 미세한 뭐 조정이 일어날
일어났다라고 지금 밖에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또 연준을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들먹였잖아요. 네, 저희가 앞서서 봤다시피 또 이제 도나머니 쪽에서는 연준을 조금 지금 시장의 어떤 중론과는 조금 다르게 왜 이렇게 강하게 긴축을 해서 경제를 지금 잡느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각에서는 대응 너무 실패했다. 지금 타이밍이 이미 늦었기 때문에 더 고강도로 시장에 충격을 줘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의견이 좀 설왕설래했던 것 같아요. 간밤에. 캐시오더는 너무 자기 본인의 입장에서 자산 하는 가격이 얘기인 너무 많이 것이고. 빠지니까 이제 네. 그런 거 같고요. 일단 연준이 지금 일단은 대응이 늦은 거는 사실이죠. 우리나라도 먼저 팩트라고 대응을 보세요. 했기 때문에 네. 하고 있었고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 좀 너무 늦었기 때문에 좀 급하게 지금 빨리 인플레 잡으려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뭐 어떤 그렇게 이런 하죠. 실기에 대한 네. 얘기도 나오고 지금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요. 좀 연준은 일단은 물가 지금 빨리 떨어뜨려야 되는 게 지금 목표이기 때문에 연준의 네. 최우선의 목표는 네. 역시 고용보다는 물가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예전에는 어떻게 인플레가 그 어느 정도 이렇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아닐 때는 연준의 어떻게 보면은 금융시장을 우려한 패드풋이라고 하죠. 연준의 어떤 금리를 뭐 급하게 안 올리면서 뭐 어떻게 보면은 소폭 뭐 인하하는 쪽도 있어가지고 금융시장의 패드풋 밀어 올린다 뭐 네.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는 이제 좀 기대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을 보고 있고 네. 역시 금융시장의 희생을 담보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통화가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빨리 회수를 해야 되고 돈이 풀려 있는 걸 회수를 안 하면은 결국엔 수요를 계속적으로 자극하기 때문에 인플레 자극할 수밖에 없고 뭐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은 소비자들은 더 지갑을 열 것이기 때문에 또 다시 수요 자극한다. 뭐 계속적으로 그런 악순환이 고리가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둘 다 잡기는 힘들다는 말씀 맞으시죠? 물가도 안정시키면서 경제도 성장시키긴 힘들기 때문에 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는 상황은 결국에는 그렇죠. 경제, 네, 금융시장의 어떤 피해를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받아들이면서 인내하면서 긴축 정책을 강하게 쓸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금리를 조절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양적 긴축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는 아직 저는 뭐 모르겠는데 네. 뭐 일단은 얘기한 대로 집행하지 않겠습니까? 현재까지는요? 뭐 그냥 예.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 지금 보면 바로 바꾸기는 좀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고 네네네. 통화가 아직까지 회수가 안 됐다고 판단이 될 때는 조금 더 강도를 높일 수는 있다라고 네. 저도 보고는 있습니다. 네. 어제 오늘 바이든 대통령도 계속 인플레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연준의 독립성을 나는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켜만 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이 좀 더 무섭게 느껴지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인플레 잡기가 지금 뭐 정부 차원에서도 연준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또 금융시장은 당분간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요. 네, 긴축의 압박에 소용돌이 지금 휘말리고 있다라는 점 오늘 시장도 준비하시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버티는 주식이라고 했던 게 MS하고 애플 아니겠습니까? 근데 애플이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어떤 신호로 봐야 될까요? 5% 넘게 조정이 맞습니다. 났어요. 네. 애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안 좋은 마지막으로 신호죠. 버티고 있는 게 이제 네. 하락한다고 보고 있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애플이 무너지고 바닥을 찾아야지 전체적으로 강한 시장 반등이 나올 바닥이 것이다. 나온다? 예.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드디어 이제 조금 큰 폭으로 하락해서 $150 이제 밑으로 이제 마감을 네. 했죠. 물론 일시적으로 $150 오늘 또 소폭 되돌리는 작업이 나올 수도 있다고는 볼 수 있지만은, 이제는 애플의 하락도 조금 더, 깊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추세 하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 봐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애플이 5% 밀렸고, 마이크로소프트가 3% 하락, 테슬라가 8%, 지금 메타도 4.5가 밀렸고요. 엔비디아도 요즘에 변동 굉장히 큰데 5% 넘게 하락하면서 기술주부터 또 줄줄이 무너졌어요. 요 이제 SPI를 확인하고 나서 애플뿐만이 아닙니까? 빅테크는 다 이제 조금 더 아래쪽으로 방향을 돌릴까요? 그러면 계속해서? 기존에 이제 많이 빠졌던 거는 네. 좀 덜 빠지겠고요. 결국에는 애플, MS, 테슬라 이 세 개가 저는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핵심 있습니다. 종목 3개. 네. 예. 테슬라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덜 빠졌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여전히 뭐 조금 더 지수는 하락을 할 것이고 네. 바닥 과정, 확인 과정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와중에 또 이제 원자재 시장에서 요즘에 조금 원자재 가격 꺾여가지고 다행이다라는 얘기하면서 인플레 정점론도 더 힘을 얻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WTI가 또 올라가가지고
거의 6% 가깝게 올랐습니다. 105달러 선까지 올라갔고 전문가님께서 110달러 선만 안 넘으면 그래도 계속 박스권이다 하셨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가스관 가동을 중단했거든요. 요게 여파 좀 더 있을까요? 계속 올릴까요, 유가를?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안 그래도 뭐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네. 제가 월요일에 뭐 이번 주 미국 증시 주간 전망을 할 때 유가 움직임 한번 좀 체크해 보자고 했는데 맞아요? 예. 마침 그날 이제 월요일 유가가 빠지고 화요일도 빠지고 빠졌죠. 이제. 그러나 그래서 이제 싶었는데. 박스권 하단에 이제 도달했는데 네. 제가 유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보는 거는 점점 더 약간 우상향하려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봤던 건데 역시 빠졌던 거는 다시 저감해서 기회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유가 좀 위로 움직일 것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115달러 넘고 120달러를 어떻게 거기서 이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뭐 저번에 130달러 고점이었는데 네, 네. 추세적으로 거기를 또 돌파할지 거기서 또 어떻게 보면은 거기 고점만 확인하고 그냥 내려올지는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기준선은 110으로 보시는 게 맞으시죠? 그거 넘기면 조금 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 넘을 것 네. 같으세요? 알겠습니다. 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항상 유가의 움직임에는 뭔가 변수가 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유가 또 올라가면 국내 증시에서 바로바로 반응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오늘 시장에서도 함께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불안하죠. 저희도 어저께 CPI 좀 보고 가자라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네. 관망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는데 반응은 똑같을까요? 네, 뉴욕장하고 우리 시장에서도요? 빠지는 폭은 좀 덜하겠죠. 네. 덜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도 CPI 보고 어떻게 보면은 좀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봤는데 일단 바닥 확인 과정 조금 더 우리나라도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저번에 뭐 월요일에 2,550포인트를 터치를 했는데 한 번 더 조금 바닥 확인 과정이 저는 국내 증시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바닥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건 여러 번 또 언급해 주셨는데 오늘도 아마 또 쉽지 않은 하루가 좀 예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략적인 포인트도 유지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렇죠. 유가 관련해서도 좀 저희 대응할 수 있는 포인트 있는지 간밤에 뉴욕장 보면서 저희가 조금 대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뭐 하락을 해서 뭐 어떻게 뭐 대입은 뭐 여전히 뭐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네. 어렵다고 보고 있고. 방어 포지션 방어 포지션 계속 가져갈까요? 구축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네. 조금 이익 난 거는 또 여전히 좀 계속적으로 챙기자. 뭐 요즘 반도체 장비주들 장비주. 그저께부터 산후 리포트 얘기했는데 맞아요. 그저께부터 좀 예. 오르고 다음 주에 이제 바이든 방안이 있어가지고 미리 선침해 좀 해놓자라고 얘기했는데 좀 움직이 좀 괜찮았죠. 뭐 이틀 좋았어요. 동안 근데 예. 괜찮았는데 이것도 챙겨요. 빨리 챙길까요? 반도체 빨리라고는 할 수 수익은 없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뭐 일단은 그러니까 뭐 한 전체는 아니더라도 반도체 장비주는 좀 모멘텀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바이든 아직까지는. 대통령 방안까지는 네, 빌드갈까요? 그렇다고 보고 알겠습니다. 있어가지고 예. 오히려 진입을 못하신 분들은 신규 매수 진입 기회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그런가요? 있고요. 예. 일단 뭐 전체적인 지수 움직임은 만약에 낙폭이 좀 깊게 나오면 반도체 장비주들도 대신 흔들릴 것이다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 막 정제 마진 얘기해 주시면서 정유주 포인트 조금 주셨는데 유가가 또 이렇게 상방으로 방향을 틀 것 같다고 예측해 주시면은 추가적인 대응도 가능하겠습니까? 유가 관련주도요? 그래서 이거 이제 제 예측인데 이거는 일단 뭐 계속적으로 뭐 S-오일에 대한 관심은 좀 둬야 될 것으로 보고 S-오일이요? 있는데 이게 지금 하지만은 이게 바로 이제 시장에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바로 반응을 할지 뭐 아니면은 조금 시간차를 있다가 둘지. 좀 하락하면서 조금 저가매수 기회를 제공을 할지는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은 네. 여전히 긍정적인 뷰입니다. 일단 S-오일 같은 경우에는. 네. 알겠습니다. 시장은 어려운데 그래도 안전하게도 이제 마진 관리를 하면서 그래도 신규 매입할 수 있는 매집할 수 있는 틈새까지 확인해 주셔가지고 오늘 전략에 또 도움들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CPI 어제는 대기 모드였다면 오늘은 확인 이후에 좀 반응을 확인해야 되는, 체킹해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이제 간밤에 또 워낙에 뉴욕 증시가 분위기가 좋지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충격은 아니더라도 일단은 좀 하락권에서의 조금은 좀 우울한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예감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도 좀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이런 시장을 이길 만한 종목들을 찾아내야 되는 무거운 또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봐주고 있어요. 네, 정유주 요즘에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턴하고 있다는 거 체킹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장비가 요즘 성적이 괜찮습니다. 신규 진입을 못하신 분들은 타점 찾아보셔도 된다고 하니까 이쪽에서 오늘 투자 기회에 물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한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